극중 6살 무니와 친구 스쿠티, 매직캐슬이라는 모텔에 살고 있는 그들. 영화는 파스텔 연보랏빛의 발랄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웃 모텔인 퓨처랜드로 향한 아이들은 주차된 차 위에 침을 뱉고 놀다가 1층에 사는 차 주인에게 발각됩니다. 아이들은 도망가지만 퓨처랜드에 살고 있는 무리 중 한 아이 때문에 들켜버리고 맙니다. 결국 차를 직접 청소하게 된 아이들. 이 일을 계기로 차 주인의 손녀 젠시와도 친구가 됩니다. 헤일리는 온몸에 문신이 새겨 있고 요란한 머리색을 가진 20대 초반 정도의 미혼모입니다. 스트리퍼를 하던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국가에서 지원하던 복지금도 끊기고, 스쿠티의 엄마가 일하는 곳에 새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지만 그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인근 리조트의 손님들을 상대로 도매상에서 구매한 향수를 되팔며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스쿠티의 엄마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헤일리는 그녀가 일할 때 스쿠티를 돌보는 대가로 음식을 얻어먹곤 합니다. 사실 말이 돌보는 거지 거의 방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무니의 삶이 터전이자 놀이터인 이곳 매직캐슬은 플로리다 올랜도 디즈니랜드 바로 옆. 무니는 그런 엄마와 함께 다니지만 전혀 힘들고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무니의 엄마 또한 입도 거칠고 무니가 곁에 있거나 말거나 담배를 펴대는 아나무인 같지만 무니에게만은 언제나 밝습니다. 바비는 무니 일행의 장난으로 종종 골머리를 앓습니다. 모텔에 전기를 나가게 만들거나 이웃 모텔에서 사고를 치고 그의 사무실을 술래잡기 놀이터로 사용하는 등 성가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크게 나무라진 않습니다. 단지 매직캐슬의 매니저로서 주의를 주며 잔소리할 뿐 모텔을 멀쩡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바비입니다. 모텔 수영장에서 벌거벗고 선탠을 즐기는 여자를 단속하기도 하고, 낯선 노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모텔 곳곳에서 활약하는 바비. 장난꾸러기인 무니 일행들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매직캐슬 근처에 폐가로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그곳을 홀랑 태워버리고 말죠. 이들은 서로 입막음을 하고 헤어집니다. 불구경을 즐기자는 헤일리는 속도 모르고 무니를 데려가 사진을 찍습니다. 스쿠티 엄마도 스쿠티에게 불구경에 나서자 하지만 솔직했던 스쿠티는 그만 표를 다 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스쿠티 엄마는 무니와 스쿠티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헤일리와도 절교를 합니다. 방세는 밀리고 음식도 구할 처지가 못 되자 헤일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스쿠티와 놀지 못하게 된 무니는 퓨처랜드의 젠시와 새로운 우정을 쌓아나갑니다. 헤일리는 수영복 셀카를 찍자며 무니와 사진 찍기 놀이를 합니다. 무니는 종종 오랜 시간 혼자 욕실에서 힙합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샤워를 합니다. 어느 날 밤 바비는 낯선 사람이 헤일리 객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SNS에 나신에 가까운 수영복 사진을 올리고 매춘을 하고 있는 헤일리. 밤마다 전화가 오고 손님이 그녀가 묵고 있는 객실로 찾아오면 무니는 손님이 갈 때까지 욕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샤워를 했던 것입니다. 당장 앞이 막막해지자 선택하게 된 최악의 수단. 욕조에 앉아 장난감과 대화를 하며 놀던 무니는 화들짝 놀랍니다. 낯선 아저씨가 화장실 문을 열고 무니와 마주쳤습니다. 헤일리는 재빨리 문을 닫으라 말하고
문희는 놀란 표정으로 욕조 커튼을 쳐버립니다. 소변이 마려웠다던 아저씨.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지만 그 방식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 영화는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영화였지? 뭐 이런 느낌 말입니다. 저는 일부러 사회 문제, 특히 아픈 사람들의 다큐는 마음을 다잡고 보거나 애써 외면해버리는 편입니다. 대리하는 고통도 싫고 감정 소모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보면 아프고 도와주지 못하니까 답답하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그게 나쁜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같이 보여집니다. 모텔 사람들도 헤일리 모녀를 피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손님이 가방에서 훔쳐낸 디즈니랜드 이용권을 되팔아 쇼핑을 하며 즐거운 문희 모녀. 결국 바비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헤일리에게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New job? Yeah. If you're working, who's looking after money? Get that stolen card off the property. You're not my fucking father. 누군가의 제보로 문희 모녀의 일이 당국에 알려지게 되고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문희와 헤일리를 분리하기 위해 문희를 설득합니다. 엄마와의 생이별인 줄도 모르고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걸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순순히 응하는 문희. 마지막으로 스쿠티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아래층으로 가지만 문희는 다른 집으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슬프거나 그늘이 없던 문희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토해버립니다. 문희는 젠 씨가 살고 있는 이웃 모텔 퓨처랜드로 도망쳐버리고 젠 씨를 보자 울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젠 씨는 문희의 불안함을 함께 느끼고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쉬지 않고 디즈니랜드로 달려갑니다. 꿈만 같았던 동화의 나라로 달려가는 문희와 젠 씨. 제 심장도 쿵쾅거렸습니다. 시종일관 밝은 개구장의 문희. 내일은 또 어떤 사고를 칠까 궁금한 문희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또 아직은 어린아이구나 싶은 철없는 말도 합니다. 처한 상황이 만든 조숙한 생각들과 원래의 어린아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진부한 설명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헤일리가 문희를 낳았는지, 어쩌다 매직캐슬까지 오게 됐는지 오직 관찰자의 시선으로 모녀를 따라다닙니다. 장기 투숙이 금지돼 인근 모텔끼리 손님을 맡아주고 다시 보내주는 편법도 모녀의 처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찾는 것도 재밌는데요. 바비를 보면 모텔 매니저로서 무엇이든 뚝딱 해결해주는 힘센 어른 같지만 가끔 찾아와 알바를 핑계로 아버지를 도와주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바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문희 모녀를 안타까워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모텔 사장의 등장은 바비 역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힘없는 사람이라는 다중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 등을 보이고 있는 나약한 아버지처럼 가장 현실적인 이입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맑은 하늘에 예쁜 구름을 배경으로 연보라 파스텔의 매직캐슬은 어린이들의 꿈의 낙원인 디즈니랜드 바로 옆, 선물가게, 주스가게, 디즈니 캐릭터 가게 등 주변엔 온통 형형색색의 디즈니 관련 상가들이 즐비하지만 문희 일행은 그곳을 무심한 듯 지나칩니다. 그들이 노는 장소의 근사한 배경이 될 뿐 매직캐슬이란 공간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의 상징처럼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 지내고 있는 극빈층의 아이들을 귀엽거나 혹은 무덤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문희가 젠 씨를 찾아가 울기 전까지는요. 예쁘지만 슬픈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